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무겁거나 예전처럼 기운이 넘치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문득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나요? 지난주에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92세이신 김영자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그분의 작은 아파트 거실은 갓 구운 고등어와 된장찌개 향기로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죠. 할머니께서 꿀차 한 잔을 내주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100세까지 사는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니야. 매일 작은 습관이야. 그 말씀은 마치 쌀쌀한 가을 아침에 따뜻한 이불을 덮은 듯한 위로가 되었어요. 사실 60세가 넘으면 건강과 장수에 대해 걱정이 많아지죠. 병원에 자주 가거나 체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면 오래 사는 게 멀게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김영자 할머니는 저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로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제 이웃 65세인 박영수 할아버지는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비결 덕에 내가 다시 젊어졌어. 그분은 이제 매일 웃으며 아침을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편히 앉아서 김영자 할머니의 비결을 함께 알아보아요. 이 영상 100세 장수 비결 공개. 모두가 실천한 7가지 평생 습관에서는 60세 이상이신 여러분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7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습관들은 돈이 많이 들거나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할머니는 이걸 내 삶의 비타민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 습관 하나를 따라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 달라졌어. 이제 그분은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산책을 즐기세요. 할머니의 친구 70세인 이순자 할머니도 이 비결을 사랑하시죠. 이 습관들 덕에 매일이 즐거워 라고 하시면서 그분은 요즘 손주들과 더 오래 놀 힘을 얻으셨다고 해요. 준비되셨나요? 안경을 쓰시고 필요하면 메모장도 준비하시고 김영자 할머니와 함께 장수의 비결을 배워보아요.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수는 밥을 짓는 것과 같다고 좋은 재료와 꾸준함이 필요하다고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엔 웃으셨어요. 나? 100세? 그건 드라마 얘기지. 하지만 할머니의 첫 번째 비결을 따라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쉬울 수가. 이제 그분의 하루는 해운대 해변의 아침처럼 밝아요. 첫 번째 비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습관은 매일 조금씩 걷기예요. 김영자 할머니는 이걸 내 다리의 친구라고 부르세요. 60세가 넘으면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체력이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하루에 1020분만 걸어도 심장이 튼튼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걷는 게 귀찮았어. 집에만 있었지. 하지만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바뀌셨어요. 이제 매일 공원 한 바퀴 돌면 기운이 솟아. 할머니는 걷기가 몸과 마음에 주는 선물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정말 간단해요. 집 근처 공원이나 마트까지 10분만 걸어보세요. 편한 신발을 신고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구경하세요. 예를 들어 저기 단풍이 예쁘네? 라며 풍경을 즐기시면 돼요. 김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해운대 해변을 15분 걷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다 보면서 걷는 게 내 약이야. 만약 마트에 가신다면 차 대신 걸어보세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동네 마트까지 걸으며 이렇게 말해요. 10분 걸었는데 잠이 더 잘 와. 무릎이 아프시다면 평평한 길을 골라 천천히 걸으시거나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도 좋아요. 바쁘시다고요? TV 보면서 5분만 걸어보세요. 지팡이가 필요하시면 꼭 챙기시고요. 처음엔 5분만 걸어도 충분해요. 일주일 동안 하루 10분 걷기를 해보세요. 어디서 시작할까요? 내일 아침 집 앞에서 5분 걸어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걸 내 건강 비결이라고 부르며 활짝 웃으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5분이면 충분해요. 김영자 할머니도 처음엔 집 앞만 걸으셨지만 이제는 동네에서 제일 건강한 분이세요. 유튜브에서 노인 걷기 운동을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걷다 보면 몸이 가벼워지죠. 안 그래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많은 비결을 가지고 계세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비결이 내 밥맛을 살렸어. 계속 알아볼까요? 두 번째 습관은 균형 잡힌 밥상 챙기기예요. 할머니는 이걸 내 몸의 연료라고 부르세요. 60세가 넘으면 소화가 약해지거나 입맛이 떨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채소, 단백질, 곡물을 골고루 먹으면 몸이 튼튼해지고 기운이 생겨요. 이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밥 먹는 게 귀찮아서 라면만 먹었어. 하지만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바뀌셨어요. 이제 나물 반찬 먹으면 힘이 나. 할머니는 좋은 음식이 약보다 낫다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쉬워요. 하루 한 끼라도 채소, 고기나 생선, 밥이나 고구마를 골고루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밥 한 공기, 된장국, 시금치나물, 고등어 구이를 드셔보세요. 김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나물 반찬을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장수의 비결은 나물이야. 마트에서 시금치나 콩나물은 2,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된장찌개에 두부와 호박을 넣으며 이렇게 말해요. 만드는데 10분도 안 걸려. 시간이 없으시면 밥에 김치와 계란만 곁들여도 좋아요. 고기가 비싸다고요? 두부나 멸치로 단백질을 챙기세요. 소화가 약하시면 채소를 살짝 데쳐 드시고요. 식욕이 없으시면 좋아하는 반찬 하나를 더하세요.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끼를 골고루 챙겨보세요. 어디서 시작할까요? 내일 아침 나물 반찬 하나 추가해 보세요. 괜찮죠? 이순자 할머니는 이걸 내 기운 밥상이라고 부르며 웃으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 숟갈 더 챙기면 돼요. 김영자 할머니는 작은 밥상부터 시작하셔서 지금도 쌕쌕하세요. 유튜브에서 노인 건강 식단을 검색해 보시면 아이디어가 많아요. 밥을 골고루 먹으니 기운이 솟죠. 안 그래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멋진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비결이 내 잠을 바꿨지. 계속 배워볼까요? 밥을 골고루 먹으니 기운이 솟죠. 안 그래요? 마치 몸이 새 연료를 얻은 것처럼 하루가 더 가볍게 느껴져요. 지난주에 다시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그분의 아담한 부엌은 갓 끓인 미역국 향기로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바다 위로 해가 지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할머니께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주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잠을 잘 자야 몸이 웃는다네? 그 말씀은 마치 한겨울에 따뜻한 온돌방에 들어선 듯한 안도감을 주셨어요.
사실 60세가 넘으면 잠이 얕아지거나 밤에 자주 깨는 일이 많죠. 피곤한데도 몸이 무겁고 낮에 졸음이 쏟아질 때면 하루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김영자 할머니는 저에게 몇 가지 간단한 습관으로 잠을 바꾸고 에너지를 찾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제 이웃 박영수 할아버지는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덕에 내 잠이 달라졌어. 이제 그분은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세요. 여러분도 밤마다 꿀잠 주무시고 싶으신가요? 차 한 잔 더 들고 김영자 할머니의 비결을 계속 배워보아요. 이 영상 100세 장수 비결 공개. 모두가 실천한 7가지 평생 습관에서는 여러분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7가지 습관을 소개하고 있어요. 걷기와 균형 잡힌 밥상으로 이미 건강의 기초를 다졌죠. 할머니는 이걸 내 몸의 뿌리라고 부르세요. 다음 비결들은 그 뿌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쉬운 것들이에요. 이순자 할머니 70세이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결들 덕에 내가 더 젊어졌지. 그분은 요즘 동네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세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밤마다 푹 자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 준비되셨나요? 김영자 할머니와 함께 장수의 길을 더 걸어보아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시죠. 장수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튼튼한 기둥이 필요하다고요. 이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코웃음 치셨어요. 참, 그냥 눈 감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비결을 따라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밤이 달라졌어. 이제 그분의 하루는 부산의 아침 바다처럼 맑아요. 3번째 비결부터 시작해 볼까요? 3번째 습관은 잠 잘 자는 루틴 만들기예요. 김영자 할머니는 이걸 내 밤의 친구라고 부르세요. 60세가 넘으면 잠이 불규칙해질 수 있죠. 늦게 자거나 TV를 보며 깜빡 잠드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간단한 루틴으로 몸이 잠을 준비하게 하면 더 깊이 잘 수 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밤에 TV 보다가 소파에서 잤어. 허리가 아팠지. 하지만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바뀌셨어요. 이제 침대에서 푹 자. 할머니는 좋은 잠이 장수의 열쇠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쉬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김영자 할머니는 매일 9시 반에 잠자리에 들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몸은 시계 같아. 잠들기 1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끄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으세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보리차 한 잔 마시며 라디오를 듣는데 이렇게 말해요. 5분 만에 졸려. 방이 너무 밝으면 커튼을 치거나 작은 조명을 쓰세요.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다리가 아프시다면 베개를 다리 아래 넣어보세요. 바쁘셔서 시간이 안 맞는다고요? 5분이라도 일찍 누워보세요. 일주일 동안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어디서 시작할까요? 오늘 밤 TV를 10분 일찍 꺼보세요. 어때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걸 내 꿀잠 비결이라고 부르며 웃으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5분 일찍 눕는 것부터요. 김영자 할머니도 처음엔 루틴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밤마다 푹 주무세요. 유튜브에서 노인 수면 개선을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팁이 나와요. 좋은 잠을 자니 아침이 달라지죠? 안 그래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멋진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비결이 내 웃음을 살렸지. 계속 배워볼까요? 네 번째 습관은 친구와 시간 보내기예요. 할머니는 이걸 내 마음의 약이라고 부르세요. 60세가 넘으면 친구들이 멀리 갔거나 연락이 뜸해질 수 있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마음이 허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해요. 이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집에만 있었어. 외로웠지? 하지만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바뀌셨어요. 이제 친구들과 매일 웃어. 할머니는 친구가 장수의 동반자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일주일에 한 번 친구나 이웃과 짧게 만나보세요. 동네 경로당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거나 공원에서 같이 산책하세요. 김영자 할머니는 매주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들 웃음소리가 내 약이야. 만약 친구가 멀리 있다면 전화로 5분만 이야기해 보세요. 이순자 할머니는 친구와 전화로 잡담하며 이렇게 말해요. 10분 통화했는데 기분이 최고야. 부끄러우시다면 그냥 잘 지내? 라고 문자 보내세요. 집에서 나오기가 어렵다면 이웃을 집으로 초대해 김치전 한 장 부쳐 드세요. 재료비 3,000원이면 충분해요. 친구가 없다고 걱정되시면 경로당이나 교회 모임에 한번 가보세요. 처음엔 낯설어도 웃으며 인사하면 금방 친해져요. 일주일 동안 한 사람과 5분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서 시작할까요? 내일 이웃에게 커피 한잔 할까? 라고 물어보세요. 괜찮죠? 이순자 할머니는 이걸 내 행복 비결이라고 부르며 활짝 웃으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과 5분이면 돼요. 김영자 할머니도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 동네에서 제일 인기 많으신 분이세요. 유튜브에서 노인 사회활동을 검색해 보시면 아이디어가 많아요. 친구와 웃다 보니 마음이 가벼워지죠. 안 그래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놀라운 비결을 가지고 계세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비결이 내 머리를 깨웠어. 계속 알아볼까요? 친구와 웃다 보니 마음이 가벼워지죠. 안 그래요? 마치 따뜻한 봄날 동네 친구들과 김밥을 나누며 수다 떠는 기분이에요. 지난주에 다시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그분의 아담한 거실은 갓 끓인 감자탕 향기로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바닷물이 잔잔히 반짝이고 있었죠. 할머니께서 따끈한 녹차 한 잔을 내주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머리를 쓰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 그 말씀은 마치 한여름에 시원한 팥빙수를 먹은 듯한 상쾌함을 주셨어요. 사실 60세가 넘으면 기억력이 조금 흐려지거나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두려울 때가 있죠.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느껴지면 삶의 활기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김영자 할머니는 저에게 간단한 습관으로 머리를 깨우고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제 이웃 박영수 할아버지는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덕에 내 머리가 다시 젊어졌어. 이제 그분은 매일 퍼즐을 풀며 웃으세요. 여러분도 100세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차 한 잔 더 들고 김영자 할머니의 비결을 마저 배워보아요. 이 영상 100세 장수 비결 공개. 모두가 실천한 7가지 평생 습관에서는 여러분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7가지 습관을 나누고 있어요. 걷기, 균형 잡힌 밥상,
좋은 잠, 그리고 친구들과의 시간으로 이미 건강과 행복의 토대를 쌓았죠. 할머니는 이걸 내 삶의 기둥이라고 부르세요. 마지막 비결들은 그 기둥을 더 단단히 세울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쉬운 것들이에요. 이순자 할머니, 70세이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결들 덕에 매일이 새로워. 그분은 요즘 손주들과 퀴즈 맞추기를 즐기신다고 해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머리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하루가 반짝거려. 준비되셨나요? 김영자 할머니와 함께 장수의 길을 완성해야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시죠. 장수는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고 꾸준히 돌보면 꽃이 핀다고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머리 쓰기? 그건 젊은이들 얘기지.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비결을 따라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재밌을 수가. 이제 그분의 하루는 해운대의 석양처럼 빛나요. 5번째 비결부터 시작해 볼까요? 5번째 습관은 머리를 자극하는 활동하기예요. 김영자 할머니는 이걸 내 정신의 산책이라고 부르세요. 60세가 넘으면 기억력이 약해지거나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퍼즐, 독서 또는 간단한 학습은 머리를 깨우고 기분을 좋게 해요. 이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책도 안 읽었어. TV만 봤지. 하지만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바뀌셨어요. 이제 매일 신문 읽는 재미에 살아. 할머니는 머리를 쓰는 게 장수의 연료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간단해요. 하루 10분 머리를 쓰는 작은 활동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신문에서 기사 하나 읽거나 십자 말풀이를 풀어보세요. 김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도서관에서 한글 교재를 읽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머리가 맑아져. 만약 퍼즐을 좋아하시면 2,000원짜리 십자 말풀이 책을 사서 하루 한 페이지 풀어보세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으로 스토크를 풀며 이렇게 말해요. 5분 했는데 머리가 깨. 도서관이 멀면 집에서 옛날 편지나 일기를 읽어보세요. 손주가 있다면 함께 퀴즈를 맞춰보세요. 한국의 수도는? 처럼 쉬운 걸로요. 기억력이 걱정되시면 메모장에 단어 하나씩 적어보세요. 눈이 피로하시다면 라디오 뉴스를 들으며 따라 말해보세요. 시간이 없다고요? 밥 먹으면서 TV 뉴스 하나 들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루 10분 머리를 쓰는 활동을 해보세요. 어디서 시작할까요? 내일 아침 신문 한 기사 읽어보세요. 어때요? 이순자 할머니는 이걸 내 머리 비타민이라고 부르며 웃으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5분이면 충분해요. 김영자 할머니도 처음엔 한 문장 읽는 걸로 시작하셨지만 이제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분이세요. 유튜브에서 노인 두뇌 운동을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머리를 쓰다 보니 하루가 새로워지죠. 안 그래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놀라운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비결이 내 마음을 편하게 했어. 계속 배워볼까요? 6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내려놓기예요. 할머니는 이걸 내 마음의 휴식이라고 부르세요. 60세가 넘으면 건강, 돈, 가족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죠.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도 지치고 잠도 안 와요. 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마음을 가볍게 하면 건강이 더 좋아진다고 해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늘 걱정만 했어. 잠도 못 잤지. 하지만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바뀌셨어요.
이제 마음이 홀가분해. 할머니는 가벼운 마음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쉬워요. 하루 510분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내 마음이 편해라고 생각하세요. 김영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바다를 보며 숨을 고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은 바다에 던져. 만약 집에 정원이 있다면 꽃에 물 주면서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이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며 이렇게 말해요. 5분이면 걱정이 사라져. 바쁘시다면 설거지하면서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려 보세요. 화가 나거나 걱정되시면 종이에 그 기분을 적고 찢어버리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좋은 기억 하나를 떠올리세요. 예를 들어 손주와 놀았던 날. 혼자 사신다면 반려식물이나 사진에 대화하듯 말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루 5분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어디서 시작할까요? 오늘 저녁 숨을 5번 깊게 쉬어보세요. 괜찮죠?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걸 내 평화 비결이라고 부르며 활짝 웃으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숨쉬기부터요. 김영자 할머니도 처음엔 걱정이 많으셨지만 이제는 마음이 바다처럼 넓으신 분이세요. 유튜브에서 노인 스트레스 관리를 검색해 보시면 팁이 많아요. 마음이 가벼워지니 몸도 편하죠. 안 그래요? 하지만 할머니는 마지막 비결을 남겨두셨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결이 내 건강을 지켰지? 계속 알아볼까요? 7번째 습관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 받기예요. 할머니는 이걸 내 몸의 점검이라고 부르세요. 60세가 넘으면 작은 이상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정기적으로 몸을 체크하면 문제를 일찍 잡고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병원 가는 게 무서웠어. 그냥 참았지. 하지만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바뀌셨어요. 이제 검진 덕에 마음이 놓여. 할머니는 검진이 장수의 안전망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간단해요. 1년에 한 번 동네 병원에서 기본 검진을 받아보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크는 2만 원이면 가능해요. 김영자 할머니는 매년 부산의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몸 상태를 아는 게 약이야. 만약 병원이 멀다면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을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면 부담이 적어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혈압약을 꾸준히 먹으며 이렇게 말해요. 검진 덕에 건강해졌어. 무섭거나 귀찮으시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가보세요. 약을 깜빡하시면 약봉투에 날짜를 적거나 알람을 맞추세요. 몸이 아프시면 참지 말고 바로 의사와 상의하세요.